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9일 토요경마 12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번 주도 뭐 어떻게 보면 월초 경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거의 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월말 경주에 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주는 그 부산 경마장이 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 경마장 경주 수가 좀 늘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전 도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각 마방마다 그 가용한 자원을 거의 다 쓰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경주 성격은 역시 혼전의 양상을 보이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오늘 추천 경주는 3경주, 7경주, 10경주, 3경주, 7경주, 10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1경주부터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육군의 1000m 레이스인데요. 이번 경주도 뭐 혼전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까지 전력이 완벽하게 노출이 안 된 그 신의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죠. 인기도는 6번마 시티엔젤, 9번마 에이스켄트, 10번마 하늘강자, 11번마 썬더마린, 안쪽에 3번마 볼드 샤이닝. 기본적으로 다 나름대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마필들 중에서도 입장 도전이 가능한 마필들이 좀 있죠. 시티엔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선행을 가면서 또 뒤로 밀렸다가 막판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면 편성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시티엔젤이 이번 경주 선행을 과연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기본 능력이 뛰어난 마필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9번 에이스켄트라는 마필도 가능해요. 이 마필도 혈통적 일치는 굉장히 높은 그런 마필이고 지난 데뷔전 때 시티엔진이랑 같이 뛰면서 뭐 5착에 머물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 주로 앞에서 낙마를 하면서 또 문세영 기수의 어떤 컨디션적인 측면 또 마필이 힘을 많이 뺐어요. 그러면서 게이트를 굉장히 늦게 들어갔죠. 취소가 되지 않나 싶었는데 그러면서 좀 능력 발휘가 좀 안 됐고 또 모래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1번 게이트에서 좀 모래를 맞으니까 좀 들뛰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따라서 외곽 게이트라면 뭐 에이스 켄트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11번 썬더마린이라는 마필도 뭐 윤태혁 기수가 기승하긴 했습니다만 이 마필도 뭐 잠재력은 굉장히 뛰어난 그런 마필이에요. 그리고 12번 럭키 춘향도 요거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아무래도 주행검사를 치르고 지금 3개월 만에 데뷔전을 갖는 그런 마필이고 또 편성이 강하기 때문에 뭐 인기도에서는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 럭키 춘향이라는 마필도 기본 잠재력은 굉장히 센 마필입니다. 스타트 능력도 지니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2번만 럭키 춘향의 이변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시티엔젤을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편성이 워낙 센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뭐 에이스 켄트, 10번 썬더마린 그리고 12번마 럭키 춘향에게까지도 배당의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육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좀 능력이 우열이 좀 드러난 그런 레이스죠. 3번마 두열체강, 7번 영락태왕 두 마필이 대기를 팔리는데 일단은 대길 가능성은 열려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3번 두열체강 같은 경우도 뭐 1300이라는 경주월이 나쁘지 않죠. 지난번에도 한 차례 뛰어봤고 그전에는 뭐 1700까지 뛰어봤는데 1700은 조금 어려운 그런 마필이고 뭐 1400까지가 적정거리라고 보면 1300이라면 가능성은 열려있죠. 뭐 김태훈 기수가 기승했다는 것도 플러스 알파적인 측면도 있고 무엇보다도 편성이 굉장히 약해요. 레이스 흐름도 빠르지 않기 때문에 두열체강이 뭐 이번 경주는 선위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7번 영락태왕이라는 마필도 일단 선행 가능성이 열려있는 마필이죠. 이 마필도 뭐 이 뚜렷한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뭐 선행을 가도 좋고 아니면 선위권에서 최대의 전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일단 3번, 7번의 대결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지고 유일한 복병은 역시 전력이 노출이 안 된 6번마 정상으뜸이에요. 정상으뜸이라는 마필도 스타트 능력을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기적인 선행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정상으뜸 같은 경우는 13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굉장히 유리한 그런 마필이죠. 스타트 능력도 가지고 있지만 뭐 뚝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3번, 7번이 일단은 나와보긴 하는데 뭐 현장에서 컨디션적인 측면이나 이런 데서 조금 믿음도가 떨어진다면 6분만 정상으뜸이 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복병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삼경주 국산마 육군 1200m 경주입니다. 방랑기의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혼전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신의 마들 간의 접전 경주인데 배당판은 1번마 에메랄드 킹, 6번마 백투백, 7번 더블 골드, 9번 제주의 흑선, 2번마 모니지프. 나름대로 다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언급해드린 마필 외에 인기도에서 밀려있지만 입장 도전이 가능한 마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 지금 능력이 아직 노출이 안 돼서 그렇지 기본 잠재력은 센 마필들이 많고 이번 경주가 그 국산마 육군의 1200인데 편성은 굉장히 빡빡한 그런 편성이에요. 따라서 물론 뭐 에메랄드 킹도 무시는 못하죠. 조기광도를 끌어올려놓고 나왔고 일본 게이트에서 선행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뭐 에메랄드 킹 대련은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복병 이 컨디션의 변화가 일어난 마필도 많고 잠재력적인 측면에서는 뭐 에메랄드 킹뿐만 아니라 인기 마들과 견졌을 때 하등 밀리지 않는 그런 보병들이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배낭판의 그 인기도로는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요거 전력이 노출이 안 된 신의 마필 한도 정말 진하게 노려가는 올 첫 번째 방랑규의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4경주 혼합 4군 1200m 경주입니다. 3번마 로드위너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죠. 4번마 명가제왕, 5번마 포세이돈 마린, 6번마 이글스 크리프터, 또 뭐 8번 나봄 도깨비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일단 뭐 대결의 가능성이 이번 경주 역시 열려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로드위너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여유가 굉장히 많았어요. 따라가면서 뭐 탄력적인 경주력을 보여줬고 이번 경주는 역시 선행 가능성도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고 4번만 명가제왕도 혈통적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 마필입니다. 사실 뭐 로드위너보다도 더 세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마필이고 데뷔전에서는 이렇다 할 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바로 우승을 거머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지난번에 우승을 거머쥐고 나서 또 걸음의 힘이 더 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걸음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명가제왕도 뭐 충분히 뭐 전개랑 상관없이 선행을 가든 아니면 뭐 따라가든 능력 발휘 해내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다른 마필들도 뭐 5번, 6번, 8번 이런 마필도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만 일단 3번, 4번이 객관적 전력은 앞서 있고 두 마필 모두 앞선을 장악한다는 점에서도 입선 전망은 좀 더 밝지 않나 보여집니다. 따라서 3번, 4번 대끼리 가능성이 열려있는 레이스다 이번 경주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경주 혼합 4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혼전도가 좀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2번마 IBS 마린, 또 3번마 미스터 터너 요 두 마필이 대끼리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고 7번마 나스카의 태양도 뭐 만만치 않게 팔리겠죠. 여기 11번마 구테니, 5번마 이스트 팔로스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이 2번마 에이스 IBS 마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선의권에서 막판에 한 발을 쓸 때 굉장히 탄력적인 경주력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에요. 또 안쪽 게이트 2점을 좀 지니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IBS 마린 무시 못하는 그런 전력이고 3번 미스터 터너도 지난번에 이제 그 인기 1위였던 마필인데 미스터 터너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제가 볼 때는 좀 최선이지 않나 싶어요. 따라서 연투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지고 라스카의 태양도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선행을 가면서 첫 입장을 해냈죠. 이 마필도 뛰면 뛸수록 걸음은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라스카의 태양도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복병은 10번만 검행이에요. 검행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마필이죠. 그때는 오랜 기간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컨디션은 좋았지만 역시 경주 감각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 경주는 뭐 정상적인 추주 주기 3주 그리고 조기광도는 지난번보다 좀 더 끌어올리면서 지난번보다 컨디션도 더 좋아졌어요. 따라서 검행이나 마필도 잠재력은 있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공백기를 거친 이후에 컨디션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힘이 차가고 있고 또 1300이라는 것도 검행 입선 전망을 좀 더 높이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인기도는 뭐 2번, 3번, 7번 요 세 마필이 배당판을 주도하긴 하겠습니다만
10번마 검행이 이번 경주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복병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육경주 국산마 육군 1700m 경주입니다. 이 1700 경주가 오늘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700, 이번 경주도 그렇지만 1700이라는 경주 거리에서 그 인기 말들이 대부분 좀 그 거리적인 문제를 좀 노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번 경주도 그런 측면에서 마찬가지인데 11호 스톰이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여기에 1번 캔턴 파워, 또 10번 모어리치, 9번 에클레어 뷰티, 또 4번만 라운 옵티무스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물론 스토미도 편성으로만 보면 무시는 못하는 그런 마필이죠. 그렇지만 이 마필도 그 거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1700이 뭐 널널한 그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일말의 불안감은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편성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뭐 빼고 가고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스토미도 일말의 불안감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일본 캔턴 파워가 오히려 1700이라면 좀 더 메리트가 있어요. 지난 10월 29일 날은 사실 그렇게 컨디션이 썩 좋지 못해가지고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습니다만 뭐 단독 선행이란 메리트는 굉장히 커기 때문에 역시 입장을 해냈어요. 근데 역시 지난번 1300 단거리에서는 역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1700이라면 뭐 캔턴 파워 편성상 가능성을 열려 있는 그런 마필이고, 10번호 모리치는 1700이 안 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뭐 편성 때문에 팔립니다만 큰 메리트가 없는 그런 마필이고, 오히려 9번마 에클레어 뷰티, 이게 원래 그 2억에 도입이 된 그런 마필이죠. 데뷔 초반, 데뷔전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었던 그런 마필인데 제가 데뷔전부터 그 혈통 제시가 높지 않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능력 발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1700이라면 얘기는 좀 달라져요. 이 마필은 그 스피드보다는 힘으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1700에 이만한 편성이라면 오히려 에클레어 뷰티가 지난번에도 뭐 대기로 팔렸던 그런 마필인데 오히려 이번 1700에서는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아주 큰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은 8번 온누리 알바예요. 온누리 알바도 지금까지 뭐 이렇다 할 전력을 전혀 발휘를 못하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워낙에 그 이 마필도 장거리 혈통입니다. 또 힘도 늦게 차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이렇다 할 전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1700이라면 온누리 알바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데 있어요. 편성도 약하고 뭐 인기마들이 1700에 대한 부담을 좀 안고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따라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9번마 에클레어 뷰티와 8번마 온누리 알바, 9번, 8번 이런 마필들이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복병들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 국산마 5군 1700m 경주입니다. 오늘 박남규의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이것도 역시 1700이라는 메리트가 정말 큰 그런 경주입니다. 이게 인기 마필하고 비인기 마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지금 1700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로 대두가 되고 있는 2번마 초록질주라는 마필도 물론 9월달 또 10월달 1700에서 3차, 4차 가능성은 열어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혈통적으로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게 최선이에요. 따라서 이 초록 질줄도 이게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9번 백산여왕 대기로 팔리는 마필인데 백산여왕 또한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1700이라는 경주거리가 백산여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조건이에요. 따라서 백산여왕도 이거 못 믿는 마필이고, 3번 럭키 미스터나 마필도 지난 10월 14일 날 뭐 1700에서 깜짝 3차가 갖다 대긴 했습니다만 그게 다인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이 럭키 미스터도 1700이라면 역시 메리트가 없고,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인기 마필들이 1700이라는 경주거리에 부담을 좀 안고 있어요. 최근에 뭐 상승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인기마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마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비인기 마필 1700으로 경주거리가 늘어나서 유리해진 마필도 있고, 또 컨디션이 최근에 좋지 못해서 졸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경주를 앞두고 컨디션이 좋아진 마필도 있어요. 따라서 그런 복병들끼리 엮인다면 아주 큰 배당이 이게 가능한 그런 레이스죠. 따라서 저는 170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유리한 복병 한도를 배팅의 축으로 노려갑니다. 인기도에서는 정말 뭐 많이 밀려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인기만을 붙여도 큰 배당이 보장이 돼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박남규 스타일대로 인기 배당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제 소신껏 중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올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8경주 국산마 4군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1700이라는 변수로 좀 있는 그런 레이스죠. 4번마 대구남, 5번마 라운트로이, 3번 선스마트, 10번마 로드킹, 안쪽에 1번 초원 볼트,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대구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1700에서 연투를 해내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부담 중량이 1kg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편성 또한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대구남은 뭐 최근에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무시는 못하는 그런 전력이고, 5번 라운트로이 같은 경우도 1700은 역시 잘 어울리는 마필이죠. 지난번에 1700에서 입상을 해낸 그런 마필인데, 그래서 지금 4번 5번이 대길인데, 여기에 보병은 안쪽에 1번 초원볼트예요. 역시 뭐 초원볼트도 기복을 보이는 좀 단점은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뭐 힘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1700이 워낙 잘 어울리는 그런 마필이죠. 우리 1번 게이트라면 레이스 이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좀 더 자리를 잡고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4번, 5번의 대길의 가능성도 열려있긴 합니다만 안쪽에 1번 초원볼트의 1700에서의 입상도전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보평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구경주 국산마 4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좀 변수가 좀 있어요. 자, 배당판은 7번 스마트 보배, 8번 즐거운 함성, 5번 매니바다, 9번 럭셔리 해피, 안쪽에 2번마 샤르니킹. 나름대로 뭐 1200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 이거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상은 아니죠. 이게 인기 마필들이. 뭐 스마트 보배도 지난번에 인기 1위였던 마필인데 뭐 최선 레이스 끝에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전력이고, 이번 경주는 뭐 선행을 간다는 또 보장이 없죠. 이게 지금 국산마 4군의 1200 단거리 경주다 보니까 발빠른 사람마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나와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따라서 앞선 초반부터 난타전이 불가피한데, 그런 측면에서 복병은 두 마필이 있습니다. 3번마 주링허우와 10번마 개천해용입니다. 이 주링허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이렇살 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그런 마필이에요. 어쨌든 이 마필도 뭐 1200까지는 그래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주링하우 따라가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10번마 개천해용도 요거 배당이 가능하죠. 최근에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았던 그런 마필이에요. 최근에 컨디션이 좀 살아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1번 게이트에서 그 빠른 페이스에서 선행을 못 가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이번 경주 외곽 10번 게이트입니다. 물론 선행은 어려워요. 오히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선행마들이 많기 때문에 임기원 기수라면 스무스하게 초반부터, 지난번 경주는 1번 게이트에서 이철 경주 선행을 가려고 초반에 밀고 나왔기 때문에 역시 뭐 막판에 그 힘을 못 썼습니다만, 오히려 선행마들을 보내놓고 개천해용이 스무스하게 외곽에서 따라간다면 이게 직선주로 해서 한 발을 더 쓸 수도 있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는 뭐 개천해용이나 3번 주링하우 이런 마필도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역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팔리고 있는 인기 마필들의 전력이 그렇게 뭐 강한 그런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변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0경주 국산마 3군 1400m 경주입니다. 7번마 와일드 선더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죠. 10번마 금투사, 11번 스마트파크, 또 6번마 다이돌핀, 8번 쌩쌩돌이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어쨌든 7번 와일드 선더는 인정하고 갑니다. 뭐 부담 중량이 4kg가 늘어났어요. 많이. 그렇지만 편성이 굉장히 약한 그런 편성이고, 와일드 선더도 컨디션이 살아난 그런 마필이에요. 한동안 그 8월달, 9월달 조금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그 7월달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그때 너무 무리하게 레이스를 운영했죠. 그러면서 그 후유증 때문에 조금 능력 발휘가 안 됐던 마필인데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부담 용량이 4kg가 늘어났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닙니다. 일단 뭐 편성도 약하고, 따라서 와일드 썬더는 이번 경주 인정을 하고 갑니다, 저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금투사, 스마트파크 이런 마필들을 대끼리 준 대끼리인데, 믿고 들어가기에는 2% 부족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마필들이죠. 따라서 요거 복병 한두를 노려갑니다.
컨디션이 많이 좋아진 복병이 한도 있기 때문에 이거 와일드 썬더랑 붙여서 이거 주력 한 방을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에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아주 뭐 큰 배당을 노리고 하는 그런 에이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주력 한 방을 노리고 갈 수 있는 복병이기 때문에 요거 짭짤한 배당 주력 한 방 노리고 가는 오늘 박남규의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11경주 혼합 3군 1700m 경주입니다. 11번 도시농부 중심으로 배당패 들어가요. 10번마 우리가본, 1번마 예상백승, 2번마 에코부스터, 또 6번마 스위트록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이 도시농부라는 마필은 물론 뭐 최근에 뭐 6월달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줬긴 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도시농부는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뭐 최선의 에이스를 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거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1700이라는 경주거리도 8월달, 9월달 뭐 입장을 해내긴 했습니다만 1700보다는 지난번처럼 1400이 이 마필의 능력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따라서 1700이라면 도시농부도 이거 팔리는 것만큼의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히려 10번은 우리가 보니 부담 용량은 뭐 5kg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보여줄 거라면 여력은 더 많은 그런 마필입니다. 힘이 워낙 좋은 마필이고 뭐 1700이 워낙 잘 어울리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부담 용량은 늘어났지만 우리가 보니 도시농부보다는 입산 전망이 좀 더 밝다 이렇게 보여지고 역시 복병은 6번마 스위트록이죠. 스위트록 같은 경우는 이번 경도 단독 선행입니다. 근본적으로 뭐 거리가 길게 나오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1700이기 때문에 선행 페이스를 오히려 늦추면서 자기 체력, 힘을 안배하면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뭐 단거리에서도 선행마기 때문에 선행을 가면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또 페이스를 빨리 가져갈 수밖에 없죠. 단거리에서. 그렇지만 이번 경기는 1700이기 때문에 스위트록이 레이스를 아주 스무스하고 느리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1700이라는 경주거리가 오히려 1200이라는 경주거리에서 선행을 못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따라서 뭐 조교도 신경 써서 잘 하고 나온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6번 스위트록 선전이 기대된다. 따라서 6번, 10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에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2경주 1등급 1200m 경주입니다. 뭐 출전 두수는 단순합니다. 7두 편성인데 7번마 어나더 스마트원 중심으로 배당편이 돌아가요. 3번마 천지가, 2번마 장산제왕, 5번 동천의 아침, 6번마 선봉. 어쨌든 7번마 어나더 스마트원은 1200으로 경주거리가 줄어들었다는 것도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그런 마필이죠. 뭐 편성도 강하지 않고 최근에 따라가면서도 끝번을 실천한 이후에 따라가면서도 계속해서 지금 능력 발휘가 되고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뭐 장산지방 천지가 젠터넬이 누가 선행을 가든 상관없이 외곽에서 스무스하게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1200이라면 그래도 어나더 스마트원의 입산 전망은 그만큼 밝다 이렇게 보이시고 이게 뭐 여러 마리 팔릴 거예요. 다 팔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는 5번 동천의 아침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동천의 아침 같은 경우도 공백기를 거친 이후에 최근 2차례 레이스에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긴 합니다만 동천 아침도 거리가 길게 안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 1800은 이게 의미가 없는 그런 레이스죠. 근데 모처럼 동천 아침도 적정거리 1200으로 내려왔습니다. 공백기를 거친 이후에 컨디션도 지금 뭐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뭐 동천 아침이 1200이라면 굳이 뭐 선행이 아니어도 역시 이 마필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뭐 7번마 어나더 스마트 원과 5번마 동천의 아침 7번 5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